지난 27일, 28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줄여서 SCM이라고 부르는 매년 한미의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양국 간의 어떤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 군이 각기 동맹을 이루어서 북한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율해야 될 문제를 이 SCM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SCM이 화기애애했고 또 한편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던 것들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가 합의됐다. 그리고 미국 전략무기의 순환 배치가 확대됐다. 그리고 이 한미연합사를 전시작전권을 환수한 뒤에 미령사령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참모를 선임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어서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드의 목적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고 제3국을 부지향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우리 이 정부에서 굉장히 이 노력을 해서 넣었겠죠. 그런데 이런 SCM에서 지금 과연 발표 문안처럼 화기애애하게 정말로 진행이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SCM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와 SCM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한국에 대한 군사적 입장과 문 정권이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할 것인가, 여기에 충돌이 생길 건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요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쓰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8일 날 한미 SCM에서 미국의 매티스 장관에 의해서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터져 나온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이 정면으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항상요, 국가 간의 관계는 내부의 회의에서는 심각해도 외부 발표에서는 적당히 포장을 해서 한쪽이 치명타를 입지 않도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리죠. 안 볼 거 아니라면 다 그렇게 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 SCM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라는 입장, 이 두 개였는데요. 자, 그런데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는 되었지만은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와 관련해서 상시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갖다가 해달라 하고 하는 부분이 이 한국 측에서 강력히 요구할 거다라고 점쳐졌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SCM에서도요,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했지만은 미국이 이 대목을 넣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 SCM에서도 역시 순환 배치라는 말만 들어갔지 상시 정례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이 하루 정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순환 배치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F-22가 주한 미군 공군 기지에 일정하게 머무는 것부터 또 비완비기가 한국을 왔다 가는 것부터도 다 순환 배치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냥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랜덤으로, 한마디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한국을 한번 왔다 가거나 한국에 비행기가 몇 대 와 있거나 하는 부분을 순환 배치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반도에는 온갖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이 다 와 있어요. 핵 항모가 3개나 핵 추진 잠수함이 몇 대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 온 거라고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ICBM인 미니트맨만 안 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센 무기들 중에 이 2개만 빼고는 다 왔다라는 거죠. B1B는 올해 들어서 매달 한두 번씩은 이 한반도로 와서 훈련을 하고 10여 차례 벌써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가끔 한 번씩 왔다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왔다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전략자산도 그냥 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B1B가 북한 쪽으로 깊숙하게 NLL 2부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와서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런 지금 부분들을 더 많이 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지 우리가 이것을 상시적이고 한마디로 정례적으로 배치해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부가 지난 정권까지 작년까지 SCM에서는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겠지만은 지금도 국방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기존에 지금 문재인이가 뭐라 합니까? 전략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치를 줄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북한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도발을 중단하면 뭐 훈련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자산 순환도 줄이자.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거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나 한국이 이야기하는 게 별로 다르지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원하겠느냐 하는 입장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시작전권 이 전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현 체계는요. 양국의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국방장관끼리 SCM 안보협의회를 하고 양국의 합참 의장과 또 양국의 각군 총장들이 그 밑에 SCM 밑에 MCM이라고 해서 군 수뇌부들끼리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장관은 장관끼리, 군수뇌부는 군수뇌부끼리 회의를 하고 미국은 지금 합참의장 밑에 태평양사령부 밑에 주한미군사령부를 둬서 이 한국군과 한미연합사령부로 문제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미군,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의 주장으로 전시작전권이 환수가 되면 SCM이 있고 MCM이 있고 그 밑에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생기면서 주한미군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군이나 정부는 미국에 마치 관철시킬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을 하면서 이번에 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이번에 회의의 공동성명에서 한미군사위원회 MCM에서 미래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을 보고받고 향후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다음 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10월 12일 국방부는 이 미래연합사 편성 방안을
SCM에서 승인 받겠다고 했지만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미래연합군 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단일 연합지 체제인데요. 미군 사령관 밑에서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군 주도하에 작전을 진행한다면 미래연합군 사령부에서는 한국군이 한반도 정구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무슨 퍼싱 이론이라고 해서 미국군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누구 밑에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군 밑에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전시작전권을 누가 운영하는가를 하는 논의를 하는 걸 가지고 한국군의 사령관이 지휘한다니까 전쟁을 안 한다라는 대통령 밑에서 전쟁을 갖다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문제를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우리 미군 사령관이 그걸 부사령관 밑으로 거기 밑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전쟁이 나도 전쟁이 하기 싫은 사람들을 밑에서 우리가 지시를 받으면서 이 전쟁에서 미군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 한 방을 놓을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저는 미국이 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체제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지켜라. 우리는 나갈게 하는 게 낫지. 미국이 전쟁을 하기 싫다라는 대통령 밑에 전쟁이 났을 때 어찌 싸울 건가 하는 논의를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 28,000명을 두고 어정쩡하게 대응을 하다가 몽땅 전멸시킬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전장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가 퍼싱 원칙이라고 유지하고 있고 이 같은 원칙을 깨트리면서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에 합의할지는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한국군도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베트남 정부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미군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였지요.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별도의 지휘기구를 운영하면서 유사시에 서로 긴밀히 연락 협조하는 형태의 지휘구조가 언급됐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도 미래사나 이렇게 해서 한국군 사령관 밑에 미군 사령관, 부사령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서로 연락기구를 두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전시작전권 전환이 매우 우려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해체됐을 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는 쉽지만은 해체했을 때 누가 지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도 답이 안 나오니까 연락기구만 두기로 했는데 그 연락기구를 가지고 전쟁 때 서로 연락이 제대로 돼서 싸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자,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지만 문제는 보완이라는 것이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안에 있어서 보고 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라서 이게 보완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래사 편성안은 승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또 1년 논의해 봤는데 내년에 미국이 아니 그 너가 하는 미래사가 한국의 전쟁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튕가버리면 또 날아가는 겁니다. 자, 무슨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우호적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온갖 한미 간의 군사적 해동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상투적인 문구들이 공동성명을 채웠고요.
새로운 한미 관계의 한마디로 발전을 북핵 위기 하에서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 뭔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미 간에 서로 어떻게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현안으로 공동성명을 다 채워버린 것은 결국은 이 동맹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위기에 땜질 용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양국 간의 SCM에 늘 내용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은 양국의 입장이 지금 문 정권 들어서서 점점 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가 자신감을 보이고도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기구에 대해서 합의가 덜 돼 버린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현재 잔류하는 부분도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까지 보완을 할 거다. 지금 용산의 일부는 그대로 남겨가 나머지는 다 공원이고 뭐 개발로 하지만은 미군 부대 자리 일부는 한미연합사가 남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런 이 한미연합사의 변화, 즉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미래연합사 구성은 어려울 거라 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라는 구호만 있고 실제적으로 전시작전권은 미국 측의 거부에 의해서 한국이 가지는 형태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